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농촌과 도시 간의 소득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데다 농촌 내에서는 양극화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부에서 일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논의, 농업지역 규제 완화인지 식량안보 위협인지 따져봤습니다. 세계 소리축제와 김제 지평선 축제가 개막해 10월 황금 연휴를 풍성하게 물들일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흐리고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농촌과 도시 간의 소득 격차가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촌은 양극화까지 심해지고 있습니다. 살맛 나는 농촌이란 말이 얼마나 공허한 상황인지 통계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0년 전 전국 평균 도시노동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80%에 육박했습니다. 도시노동자가 1년에 100원을 벌면 농촌에서는 80원을 벌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비중이 지난해에는 60%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농촌살이가 그만큼 더 팍팍해졌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전라북도 농가 평균 소득은 지난 10년간 전국 평균을 한 번도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대외적인 시장 개방, 또 기업과 도시 중심의 정부 정책 이런 것이 큰 원인입니다. 10농가 가운데 7농가는 농축산업을 통한 1년 매출이 1,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입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제하고 나면 사실상 상당수 농민들은 목돈을 손에 쥐어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농어촌이 도시보다 양극화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도시가 4.3배인데 비해 농촌은 9.5배, 어촌은 무려 14배에 달합니다. 도시와 달리 농어촌이 비슷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말이 이제 무색해졌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쌀 재고가 넘쳐나면서 전면적인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정치권이 들고 나왔습니다. 농업진흥구역 해제,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찬성과 반대 두 가지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유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제시 금산면에서 논농사를 짓는 김재창 씨. 최근 논 근처로 자동차 전용 도로가 나면서 경지가 세모꼴로 조각났습니다. 물 빠짐이 좋지 않아 농사도 어렵고 쌀 소득도 변변치 않아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사만 지어갖고 힘들잖아요. 어차피 상가라도 지어갖고 장사를 하던가. 하지만 김 씨의 논은 농업진흥구역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해제 기준에 따르면 자투리 땅이라 하더라도 면적이 3헥타르가 넘으면 해제 대상에서 아예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규정보다도 이 지역은 꼭 해제를 해야겠다면 지자체 판단에 좀 맡겨가지고 좀 민원 해결 차원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992년 지정된 농업진흥구역은 그동안 약 10년 터울로 두 차례밖에 일제 정비가 없어서 적잖은 토지주들이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제 정비는 올 6월에 진행됐는데 엄격한 법규 적용으로 전국 경지 면적의 5%인 8만 5천 헥타르만 해제 또는 규제가 덜한 보전구역으로 변경됐습니다. 도내에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전체 14만 3천 헥타 중 가운데서 7천 헥타를 해제하거나 농업보호구로 변경하는 등 약 5% 정도. 새누리당은 최근 쌀 가격이 폭락하자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대안이라며 대폭적인 정비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농축산식품부는 기존 법 테두리 하에서 점진적인 해제가 바람직하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이에 대해 농업진흥 지역을 해제할 경우 식량 주권 기반이 무너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혜택은 외진이나 투기꾼들 몫이라는 비판의 소리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몽진 기자입니다. 완주 삼내읍의 한 마을 일원은 택지 개발이 추진되고 큰 도로가 나면서 농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일대 350헥타르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돼 개발 행위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건물 하나 마음대로 지을 수 없었던 농민들은 반가워하면서도 농지를 사들인 외지인들만 재미를 볼 것이라며 씁쓸해했습니다. 삼봉지구 들어선다 보니까 그때 그냥 서울서 많이 와가지고 매입을 했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산업단지나 주거단지 조성 등으로 해제된 면적이 지난 5년간 도내에서만 4,000헥타르에 이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지역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이 작지 않는 데다 한번 결정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쌀만 남아돌 뿐 우리나라 전체 식량 자급률이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농업진흥지역의 잇따른 해제는 장기적으로 식량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정부 계획대로 연말까지 15,000헥타르가 추가로 해제될 경우 올 들어서만 전국 농업진흥지역의 10%가 사라지는 셈이어서 전라북도 의회 등 지역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전용 농지를 해제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대한민국은 물 부족과 식량 부족 국가로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아야 할. 정부가 오락가락한 양국 정책 끝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농촌 난개발과 투기 우려 그리고 식량 안보 위협이라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축제의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와 전주 세계소리 축제가 어제 개막했는데요. 농경문화를 체험하고 즐기려면 지평선 축제에, 해외 전통음악을 감상하려면 소리축제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힘찬 함성과 함께 시작된 김제 전통의 입석 줄다리기가 올해 김제평의 풍년을 기원합니다. 옹기종기 모인 유치원 아이들은 처음 보는 벼와 전통 방식의 탈곡 모습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농경문화를 재현하는 김제 지평선 축제는 문체부가 지정한 대한민국 대표 축제에 4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수리시설인 벽골제 일대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은 매년 가족 단위 체험객의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허수아비가 서 있었던 게 너무 움직이지 않고 신기했어요. 이런 축제에 저희가 오게 되는 게 좋고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세계 15개국에서 모인 음악가들이 펼치는 아리랑. 이색적인 악기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화음과 외국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아리랑이 조금은 낯설지만 아리랑에 응축된 한을 감동으로 풀어냅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전주 세계소리 축제는 다시 세계의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한국의 아리랑과 폴란드 쇼팽의 만남 등 다양한 협연 공연을 포함해 닷새간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160여 차례의 공연과 행사가 열립니다. 생활용 축제와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는 음악의 매니아들을 위해서 실내에 많은 공연들을 배치한 것이 주 특징이 되겠습니다. 풍요로운 가을이 주는 풍성한 선물 같은 축제가 관광객들을 드넓은 벌판으로 또 소리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북을 찾는 수학여행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전북을 찾은 수학여행 학생 수는 22만 9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만 8천여 명보다 21%가 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수학여행단에게 안전교육을 이수한 관광 안내 겸 문화해설사를 버스 한 대당 1명씩 동승시키는 등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에 항의하는 전주 시내버스 기사들의 파업이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버스지부는 33억 원 상당의 체불 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사흘째 부분 파업을 벌였고 어제 오후부터 전주 시내버스 390여 대 중 110여 대가 멈춰서 운행률은 70% 수준을 보였습니다. 성과 연봉제에 반대하는 공공운수노조의 파업도 사흘째를 맞은 가운데 도내에서는 1,500여 명의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어제 여의도 광장에서 상경투쟁을 벌였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피부의 수분을 앗아가면서
이 피부 질환을 악화시키기 때문인데요. 보습에 신경을 써야겠죠. 건강거래저 강동엽 기자입니다. 회사원 이모 씨는 가을철만 되면 피부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만성 피부염을 앓고 있는데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얼굴이 붉어지고 가려움증을 겪기 때문입니다. 계절 바뀔 때마다 안면 홍지라도 늘고 가려움증 오면 아무래도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스트레스가 더 받는 것 같아요. 가을이 되면서 피부 탓에 병원을 찾는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로 피부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탄력이 떨어지는 것을 비롯해 각질이 생기고 가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아토피나 붉은 발진에 각질이 생기는 건선처럼 이미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더욱 악화돼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하루 2번 이상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잦은 목욕은 되레 피부를 건조하게 하는 만큼 주의해야 하고 빨래를 널거나 가습기를 틀어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잦은 사우나는 피부의 수분과 피지막이 제거되어서 피부가 더 건조될 수 있으므로 피부 건조 예방을 목적으로는 미지근한 물에 10에서 20분 정도 목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갈라지고 진물이 나거나 생활이 힘들 정도로 가려움을 느끼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 감염병관리본부가 어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북도 감염병관리본부는 일선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를 지원하고 감염병 감시 체계 지원과 통계 분석을 담당하는 등 감염병 위기 대응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감염병관리본부를 통해 중앙정부 수준의 대응 능력을 갖추고 감염병 발생 시 초기에 효율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전주 중화산동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 20여 명이 갑자기 구토 증세나 어지럼증을 호소해 이 중 18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완산구청은 음식물 섭취 중 바로 증상이 나타난 점으로 미뤄 식중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가건물을 채취해 역학조사에 나섰으며 내부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산화탄소 흡입했을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에 대비해 시군별로 예방 활동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농악이 김제 벽골제에서 공연됩니다. 이 밖에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익산시가 구제역 발생을 가정하고 초동 방역을 위한 가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최근 중국과 몽골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 발생이 잇따라 전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익산시는 내년 5월까지 특별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방역 관계자와 축산농가들이 방역 의식을 높이고 실제 상황 시에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수확철 농기계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임실군이 11월까지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 4곳에서 휴일 없이 22종 740여 대의 농기계를 예약 임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농악이 농경문화의 발상지 김제 벽골제에서 내일까지 이틀간 공연됩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한 이번 공연에는 진주 삼천포와 평택, 이리 등 국가지정 6대 농악이 참여해 합굿을 연출하고 관람객이 함께하는 체험의 시간도 마련됩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와 그 콘텐츠가 잘 어울리는 공연으로서 국가지정 6대 농악팀의 릴레이 공연과 전체 합굿 등 화려하고 색다른 농악 공연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전거 애호가들의 전국대회 지리산 그란폰도가 남원에서 열립니다. 다음 달 2일 남원 춘향골 체육공원을 출발해 지리산을 돌아오는 158km와 88km 두 종목으로 실시되는 그란폰도는 올해가 첫 대회로 전국에서 1,50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합니다. 노천 백리길 자전거 대회라든가 지리산 힐클라임 대회라든가 기타 등등에서 한 5개 내지 6개 대회를 유치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지역 농특산물 36개 품목에
공동 브랜드인 완전한 완주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해당 품목은 곶감과 생강, 딸기 등 농특산물 27개와 편강과 된장 등 가공품 9개로 판매 촉진을 위해 홍보와 마케팅을 공동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가을 배추 생장이 좋아서 김장철 가격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고창과 완주를 포함한 전국의 가을 배추 주산지에 이달 들어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가뭄 해갈과 작황에 큰 도움이 됐다며 11월부터는 배추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현재 배추 한 포기 소비자 가격은 8,000원 수준으로 한 달 전보다는 1.2배 오르고 1년 전보다는 2.6배가 올랐습니다. 북한 함경도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대북 수해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전북 결의 하나는 어제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가 대승적으로 북한의 수해 지원을 제안하고 민간단체의 지원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당국과 수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은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부하 직원들에게 막말을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경찰 간부가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김제경찰서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막말을 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한 장수경찰서 소속 A경정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의 유서에서 A경정이 부하들을 괴롭혔다는 내용이 발견돼 감찰을 벌여왔습니다. 도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체험 페스티벌이 전북대학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는 오늘까지 3일 동안 도내 중학교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유명 강사를 초청한 진로 콘서트와 특강에 이어 전라북도의 미래산업을 선도한 탄소산업과 3D 프린팅 같은 다양한 체험과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는 자유학기제를 맞은 중학생들을 위한 진로체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의 현황 조사 결과 지난해 도내에서 성적이나 대인관계 같은 학교 부적응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931명으로 1,086명이었던 2014년과 비교해 14%가량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고등학생이 715명으로 77%를 차지했고 중학생은 274명, 초등학생도 5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휴원과 보육교사 집단 퇴직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 의회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도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추경으로 확보된 교부금과 도청 전입금 등 재원이 있는 만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위원들은 정부와 국회 책임도 중요하지만 전북의 어린이와 학부모, 보육교사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접수가 진행됩니다. 전주시는 시내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하는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30일 확정돼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이 마련한 판소리 마당이 오늘 최영란의 수군가로 펼쳐집니다. 풍요와 희망을 기원하는 농악을 현대적인 무대 예술로 재탄생시킨 샤인아웃 휘가 내일 정읍사 예술회관 무대에 오릅니다. 국제무형유산 영상축제가 오늘부터 나흘간 국립무형유산원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순창구는 오늘 순창향토회관에서 가을 세레나데라는 주제로 가을 음악회를 엽니다. 제10회 대한민국 마한서예 문인화 대전 수상작이 오늘부터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됩니다. 2016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원도심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제4회 지리산 구절초 축제가
남원시 산내면 중기마을 일대에서 내일부터 9일간 열립니다. 야간 풍경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두 번째 전주 문화야행이 오늘과 내일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영호남권 지역자활센터 생산품이 오늘 경기정 광장에서 홍보 판매됩니다. 제7회 외솔 가야금 병창과 기악 전국 경연대회가 모레 전주 덕진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흐리고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순창 20도, 전주 21도 등 19도에서 21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1에서 2.5m로 다소 높게 일겠고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